메모 뭐 할 거 있어요? 예? 메모나 책이 없잖아요. 옆에 그것도 뭐죠? 같이 보면 되죠. 프린트가 여행이 싫은데. 그냥 오늘 그다지 책 필요 없으니까 책이 필요 없죠. 이제는 좀 하면은 메이크업도 좀 해주고 좀 해주고. 카트. 오늘 이제 다시 새로 들어가니까 어제 배웠던 음양 오해한 것도 살짝 구성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짝 볼 때 양으로 구분합니다. 양으로. 양은 위로 솟구치는 기운이에요. 올라가는 기운이고요. 음은 내려가는 기운입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올라가는 기운, 펼치는 기운을 양이라고 합니다. 밖으로 표출되는 기운, 그리고 뭔가 수그러들고 이렇게 작아지는 기운을 음이라고 했습니다. 음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는 음양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우리가 음양, 오행이다, 천간과 지지다 하는 거는 분류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크게 볼 때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오행으로 5가지를 분류를 하고 조금 더 섬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천간과 지지해서 120개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나누어지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개 나누면 음과 양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음과 양으로 나누다가 음과 양으로 하다가 우리가 보니까 음과 양으로 가는 과정에 어떤 또 그 변화되는 과정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오행이에요. 오행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게 일어나는데 시작하는 기운이 있더라. 그래서 목이 시작하는 기운이고요. 이걸 더 펼치는, 화려하게 펼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걸 화라고 했습니다. 오행은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 5가지의 어떤 방향, 행로를 말해요. 목화, 토, 금, 수.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게 목, 시작하는 기운입니다. 그 다음 펼치는 기운이고요. 최고도로 올라가면 이제 금수로 내려가기 위해서 중립을 잡아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토에서 금으로 뭔가 결실을 얻고 작아지는 기운이죠. 응집되는 기운.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로 5가지 행로, 방향, 경로입니다. 목에서 화로, 화에서 토로, 토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흘러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서서히 올라와서 최고도로 올라가면 이제 한 서너 시 되면 기울다가 마지막에 밤이 되면 완전히 태양이 들어가듯이 그런 흐름의 방향이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도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흘러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처음에는 목과 토금수에 한정을 짓지만 그거를 폭넓게 넓혀가면 인생의 어떤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 과정이 된다. 우리가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더니 처음에는 하나에 집중을 해서 그걸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넓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정을 해나가죠. 그게 이제 공부하는 하나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과 양으로 나눌 때는 두 개로 하나는 밝은 세상, 어두운 거, 나아지고 밤이다. 때로는 하늘이다, 땅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두 개로 했을 때 음과 양으로 구분하고 그걸 좀 더 세분하게 하자. 양인데 좀 이제 시작하는 양이 있고 완전히 펴지는 양이 있더라. 좋은데 그냥 약간 좋으려고 하는 시점이 있고 왕성하게 좋을 때가 있더라 하는 분류의 방법으로서 목화 토금수라는 어떤 방향적인 걸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 두 개로 구분했다가 5가지로 오행, 목화, 토, 금, 수라는 어떤 대명사를 만든 거예요. 대명사를. 그래서 목은 나무가 위로 올라가듯이 나무 목자를 써서 이건 이제 대명사예요. 가장 목처럼 올라가는 그래서 나무를 대명사로 해서 대표적인 글자로 해서 목이라고 오행 중에 했고 우리가 화려하게 펼치고 나타내고 표출되고 하는 게 불이더라. 활활 타오르고 위로 올라가고 열정적인 게
홀과 같더라 해서 화를 대명사로 넣습니다. 그리고 토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흡수합니다. 그래서 중립에서 서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금은 하나 현금 말하는 것은 결실을 말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나이쯤 되면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 나이가 들면서 씨앗처럼 수축하고 작아지고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 나무가 이제 씨앗을 남기고 죽고 다음에 또 다른 씨앗이 생겨나듯이 사람도 이쯤에서 자식을 만들고 이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식이라는 어떤 생명이 목화토금수로 해서 계속 없이 기라는 거는 끊기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게 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주 음양오행을 우리가 이제 천간과 지지를 대입해서 사주 팔자에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은 이렇게 되고요. 이걸 다시 천간과 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팔자가 천간과 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천간을 두 개를 했을 때는 양을 천간이라고 합니다. 양을 우리 천간이 갑, 을, 정, 무, 기, 경, 신, 이렇게 10개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해서 대표적으로 아까 오행처럼 목이라고 했습니다. 병과 정을 화라고 했습니다. 무기를 토라고 잡습니다. 병과 신을 금으로 합니다. 임계가 수가 되죠. 크게 다시 말하면 목과 화는 양이죠. 양. 아까 말한 양이고 금과 수는 음입니다. 이걸 다시 오행으로 분류하니까 이렇게 되고 다시 10개로 분류하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천간이 나왔어요. 10개로. 그래서 항상 먼저 나온 거, 대표적으로 먼저 표신하게 나오는 걸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다시 양이 됩니다. 먼저 나온 갑은 양이다. 뒤에 나오는 거는 같은 목인데도 불구하고 음의 목이다. 을목은 음의 목이다. 화 중에서도 병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양의 화다. 양화다. 정은 음의 화다. 무토도 양의 토고 기토는 음의 토다. 병도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양의 금이고 신금은 음의 금이다. 임계도 앞에 나온 거 양이고 뒤에 나온 게 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 중에서도 양 앞에 나온 건 더 양이고 양 중에서도 화는 양인데도 또 화예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밝아요. 병과 갑이 있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고 밝습니다. 뒤쪽으로 금수로 갈수록 뭔가 진중하고 무게가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무게가 있다. 그리고 점점 음쪽으로 가면 음에 있는 글씨들은 약간 소극적이에요. 그렇다고 아주 뭐 안 나서고 이런 건 아니고 밀어주면 이런 글씨들은 누군가 뒤에서 떠받들어 밀어주면 또 나갑니다. 열정은 있으나 약간 참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밀지 않아도 툭 튀어나오는 것들입니다. 표시 안 내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표시가 나죠. 그래서 이제 천간을 이렇게 나눴어요. 천간은 우리가 말하면 정신이기도 하고요. 정신 또는 형이 상학적인 거. 그래서 또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기가 되기도 해요. 기. 형태가 없는 거. 형태가 없으면서 기운적인 거. 기운적으로 생각을 하면 생각의 시작과 끝인 거예요. 시작을 하고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잖아요. 상상을 시작하면 상상의 어떤 환상을 키우다가 점점 될까 말까 하면서 다시 사라지는 그런 기운이 오행이에요. 정신을 나타내고 하늘 또는 비교적 남자, 양금을 구분하면 남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떠 있으니까 높은 것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은 우리가 위에 하늘을 나타낸다고 해서 천간이라고 해요. 간.
천간이라고 그러고 천간은 10개가 있습니다. 음양으로 나누고 또다시 오행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잘 안 외워지죠. 근데 이게 구구단과 같아서 가장 필수적으로 한자는 천간과 지지 12개하고 천간 10개만 외우면 사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천간 10개 갑을 긍정 무기 병신인계는 음양과 오행 또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사주 구성에 읽을 수가 있어요. 각 글씨마다 내포되는 내용이 뜻이 있어서 그냥 나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무의 특성을 외우셔야 돼요. 나무가 위로 솟구치고 봄의 기운을 가져서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것도 상징하고 앞으로 계속 쏟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 대표 목 나무라고 국한되게 고정관념을 가지시 마시고 목이란 어떤 나무는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것처럼 인정이 많아요. 그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갑을 변경마다 그 내포된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천간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지는 12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건 천간이고요. 지지는 음이라고 그래요. 지지는 천간. 우리가 띠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추, 인, 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그래서 12개에 나옵니다. 12가지 지지가 나옵니다. 그래 동물로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우리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쥐띠, 소띠, 곰띠,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래서 해놨습니다.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자축이면은 월건이라고 해서 계절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씨예요. 계절이에요. 그래서 12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계절은 우리가 시작하면은 봄을 의미해요. 봄을. 그래서 인부터 입춘입니다. 이게 인이 입춘이다. 우리 사주 명리는 입춘을 기준으로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적용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춘. 그 다음에 우리가 계절이 3개씩 3달을 묶어서 이렇게 봄이다라고 칭해요. 그 다음에 사가 되면 입하가 됩니다. 입하가. 그래서 3달 누구고요? 여름입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 하면 가을입니다. 입추가 되죠. 그 다음에 해가 입동입니다. 해, 자, 축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절은 추나 추, 동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도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월지 대운을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태어난 달에서 순서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120, 보통 지지에서 수명이 120년, 요즘 100년, 120년 하잖아요. 하면 이 사계절을 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나쁜 운이 오면 중간에 죽게 돼서 사계절을 다 못 살지만 보면 대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인월이다 그러면 순행하는 사람은 인묘진사운이라고 대운의 환경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주 명리에서는 대운에 따라서 우리 사계절을 다 살아갑니다. 우리 대운을 10년씩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지지에서는 지지 땅이기 때문에 환경이에요. 환경. 그리고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고 하면 다치거나 깨지거나 그런 일상이 일어납니다. 천간은 정신이기 때문에
조금 정신이 맞지 않아도 기분 상하면 그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부딪히고 깨지면 물질적으로 표시가 나요. 몸도 다치면 다친 흔적이 남게 되고, 그래서 지지에서 현상이 우리가 드러나서 올해 운이 좋다 나쁘다는 건 현실적이기 때문에 지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간은 합과 충으로 일어나서 변화가 두 개밖에 작용을 안 하지만, 지지에서는 우리가 합이 있어도 어떤 합이 있어요? 합이 있어도 우리가 뭔가 변화가 생기면 합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북을 만든다고 그랬죠. 어떤 규합되는 힘의 규합인데, 그래서 합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삼합도 있죠, 방합도 있죠, 육합도 있죠, 하다못해 암합까지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변화들이 합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거기에 합에 의해서 치우쳐진 오행이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주명리는 이런 천간 지지가 당연히 음양 오행이고, 당연히 오행의 어떤 치우침, 많아지고 작아지면서, 많아질 때는 거기에 많아진 글자에 의해서 피상되는 글씨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운이 어떤 운이 들어오면 이 글씨가 나의 글씨와 어떻게 힘을 합해서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렇게 됩니다. 필요한 글자가 들어오면 좋아지고,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깨면 이제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축인묘 지지는, 지지에서는 암합, 방합, 육합, 이렇게 삼합 이렇게 해서 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는 합이에요. 합에 의해서 모든 변화는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천간과 지지를 분류했고, 처음 봄에 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임묘진을 크게 우리가 목의 방향, 그래서 이제 방합적으로 임묘진은 봄의 날, 봄이에요. 봄, 임묘진. 그래서 목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 그리고 여름은 화, 뜨겁고 열정적이고 노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환해서 왜 노출이고 화려하다고 그러냐면, 화나기 때문에 남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좀 꾸미고 나가야 돼요. 남의 어떤 그걸 눈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A가 발라지고 이렇게 격식을 갖추게 되고, 그래서 여름이 A를 상징해요. A를 상징하고, 봄은 바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요. 새싹이 부드럽고 여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신으로는 인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을은 좀 냉정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의리, 끊고 맺는 게 정확한 거, 의리. 그리고 물이라는 거, 겨울은 물이라는 거는 자기 멋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막히면 돌아가고, 작으면 막히면 기다렸다 돌아가고, 아니면 많아지면 흘러가고, 자기 모양이 자유자재로 이제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봄은 인정.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글씨가 있으면 인정이 있다. 이런 글씨가 있으면 A가 있다. A를 좀 중요시한다. 형식을 중요시한다. 보여지는 데서 조금 격식을 갖춘다. 뒤로 음흉한 생각을 할지 모르나 겉으로는 A를 갖춘다. 가을에 있는 사람 약간 냉정하다. 서리가 치듯이 서리 한 방 내리면 가을이 다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을은 냉정함과 동시에, 냉정은 의리를 말해요. 끊고 맺는 결단력. 그래서 의리. 겨울은 지혜. 겨울에는 밖에 나가 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해요? 앉아서 머리만 굴려요. 밤에 할 수 있는 거 머리 굴리는 밖에 없어요. 머리가 좀 좋아요. 지식이 들어오면 그걸 응용할 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겨울 수기가 많으면 머리가 이제 잘 돌아가요. 이랬다 저랬다 피하기도 잘하고 타협도 잘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것, 계절적으로 임묘지는 봄이다, 목기다, 목의 기운이다. 우리가 목이다, 모든 게 기운입니다. 목의 기운, 목기다. 여기는 화기다, 화의 기운이다. 그래서 사오미는 계절이기 때문에 방향, 방합이라고 그래요. 방향. 그래서 사오미는 방합으로서 이제 화를 말하고요. 신유술, 가을을 말하고 방합입니다. 신유술이 월지에 있으면 가을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가을, 이제 의리, 약간 냉정하기도 하다. 이렇게 월지를 차지할 때는 가장 계절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형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겨울에 해자축에 태어나면 겨울생이다. 그러면 약간 차갑고
지혜롭다, 냉정하기도 하다. 금수로는 비교적 냉정하고 목화로는 비교적 인정이 많고 따뜻합니다. 그 진정도 이제 말하면 진정한 공은 또 인과 묘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글씨는 양의 목이다. 양의 목입니다. 양의 목이다. 뒤에 나온 거는 음의 목이다.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우리가 음과 양을 조절하는 부분이 천간에 토가 있었어요. 그 지지에서는 계절마다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게 토입니다. 왜냐하면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갑자기 목에서 화로 못 넘어가요. 우리가 1시간,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지만 갑자기 흐르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토라는 조절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묘진의 글씨는 인의 기운을 살짝 닫아주는 것. 그러니까 목의 고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목의 고지고요. 진짜의 능력은 신자진 수의 고예요. 그러니까 이 고는 목의 고이기도 하고 목을 닫아두는 기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화잖아요. 화니까 목을 닫아야 화를 낼 수가 있고 수의 기운을 닫아줘야 불이라는 기운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합에서는 신자진 수의 고기도 하고 방합에서는 임묘진 목의 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어떤 기운을 닫아주고 다음을 열어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절의 중간 세 번째는 토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사, 오, 미도 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양화입니다. 양화. 뒤에 나온 글씨는 음의 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도를 말할 때는 사를 7천도라고 비유를 해요. 5는 2천도로 비유를 하죠. 먼저 나온 게 뜨겁고 뒤에 나온 거. 근데 식혀야 다음에 가을로 가기 때문에 먼저 나온 거는 강렬하고 그 다음에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면 시작은 크나 중간에 소멸해야 다른 걸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온 거는 강하고 뒤에 나온 거는 좀 약하다. 그 다음에 화를 닫아줘야 가을의 기운을 열어요. 그래서 미는 방학적으로는 화의 고지고 화를 걷어줘야 또다시 금이 와요. 그럼 다시 말해서 해묘미에 목을 닫아줘야 가을 반대되는 금분고가니까 반대 기운이 열어요. 그러니까 방학적으로 사오미는 화의 고지기도 하지만 삼합에서는 해묘미 목의 고지입니다. 목의 고지. 그래서 이게 중간에 환절기 여름을 닫아주는 기운이고 신유술은 이제 방합 앞에 나온 게 또 양의 금이고 뒤에 나온 게 음의 금입니다. 술은 또다시 방학적으로는 신유술 금의 고기도 하고 겨울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이 오기 때문에 어떤 걸 닫아야 돼요? 화를 닫아줘야 겨울이 와요. 여름을 완전히 막아줘야 겨울이란 추위가 옵니다. 그래서 술에서는 이것을 화의 고지다. 그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가을에 농작물을 다 거두면 이 토는 영양가가 빠진 한토예요. 쉬고 있는 토다. 그래서 이 미토와 여름의 토와 가을의 토는 토생금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장간에 보면 정을기라고 해서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 말라 삐뚤어져 있어요. 술도 신정으로서 물이 없죠. 그래서 이제 토생금을 못해요. 그래서 토생금, 미토와 술토는 토생금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해, 자, 축은 먼저 나온 게 양입니다. 뒤에 나온 자가 음입니다. 그리고 수의 방합의 고지는 축토고 봄이 와야 되기 때문에 금을 닫아줘야 반대되는 금을 닫아줘야 봄이 열려요. 그래서 이게 그 사유축 금의 고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목도 지지에서도 목도 양의 목과 음의 목이 있고 화도 양의 화와 음의 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도 양의 금과 음의 금, 양의 수와 음의 수가 있다. 천간과 비슷하게. 단 천간은 양이 지나치면 음으로 가게 해서 조절하는 토의 기운이 중간에 있지만 지지에서는 계절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절의 중간해서 4개의 토가 있습니다.
진술, 중, 미. 왜 청가는 10개고 지지는 12개냐? 청가가 지축이 23도 정도 틀어지면서 글씨가 2개가 더 생겨났어요. 지구는 비교적 둥글잖아요. 우주는 강하잖아요. 빛을 쏘면 그게 그대로 직진을 못해요. 지구는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적 오차에 의해서 제 자리에 꽂히지를 않아요. 만약에 물건을 우리가 딱 떨어지면 달리는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 자리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 비행기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 몸은 지나가고 밥은 지나가고 뒤에 있는 물건은 늦게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이 아직 겨울이지만 마음은 봄으로 달려갔어요. 봄으로 달려가고 아직 현실은 겨울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월건을 말하지만 또 시간적으로는 자시에서 우리가 기운이 변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가 먼저 나온 거예요. 먼저 나와서 겉모습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겉모습은 양이더라 그래요. 겉모습은. 그래서 짝을 지을 때 가짜라고 지어요. 이대로라면 속 그대로라면 이게 음이기 때문에 을자가 돼야 되지만 시간적인 개념에서 자가 그 다음날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음이다. 겉모습은 양인데 속이 음이에요. 음이에요. 그래서 짝을 지을 때 갑자로 찍어요. 갑자로. 그래서 해와 자는 해와 자와 사와 오는 겉모습과 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모습은 음이지만 하는 일은 양이에요. 하는 일은 양이에요. 채와 용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데 이건 해와 자, 수와 화에서 채와 용이 바뀌었어요. 그럼 자는 채가 양이고 용이 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겉모습은 음인데 쓸 때는 양으로 쓰고 왜 시작되는 기분이니까 양으로 쓰고 이거는 겉모습은 양인데 쓰임은 음의 하다. 그래서 채와 용이 해와 자와 사와 오는 채와 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짝 지을 때만 갑자라고 하지 나머지는 해를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으로. 그리고 사를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먼저 나온 것들은 다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해요. 그죠? 변화를 준다는 거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를 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도 잘하고 변화해야 되니까 변화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영마라고 해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인신사에 시작하는 거 인, 사, 신, 해는 우리가 영마라고 그러죠. 영마라고 그러고 시작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다음 걸 생을 잘해요. 목생화를 잘해요. 그러나 이게 어떤 글씨가 오면 애가 하고자 하는 거는 쓰임은 계절적으로는 방합이지만 나중에 하고자 하는 거는 화로 가는 그 근본이 돼요. 그래서 오나 이런 글씨가 오면 화로 딱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변하기도 잘해요. 사도 마찬가지. 유가 오면 사유축으로 변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얘들은 인신사에는 영마의 기운으로서 변화를 잘한다. 생도 잘하고 변화도 잘하고 지 역할도 잘하지만 어떤 글씨가 오면 상황이 되면 지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변화도 잘한다. 그래서 영마예요. 영마. 인신사의 시작, 계절에 시작하는 글씨들은 변화가 많다, 움직임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는 비행기로 하고 아까 배우셨죠? 시는 철도, 육로를 말하고 해는 물이기 때문에 바다다. 그래서 영마로서 쓸 때 우리가 이런 글씨들을 씁니다. 그러면 계절에 왕 가운데 있죠? 봄인데 봄을 3계절 3월로 했는데 가운데 있어요. 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봄이 되고 그 다음에 봄이 살짝 죽어줘야 여름이 와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강한 왕지. 이 계절의 왕이에요. 그래서 자오묘유는 왕지입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보면 자기 글씨밖에 안 숨겨놨어요. 자기 글씨밖에. 그래서 자오묘유를 보통 도화라고 그러는데 그냥 가지고 있어서 도화가 아니고 어떤 글씨가 운에서 와서 이 글씨를 도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해묘미, 해묘나 미가 오면 이 글씨는 도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사, 오, 미가 오면 운이 이런 글씨로 가면 얘가 도화로 발동을 해요. 사, 오, 미가 있는 사육죠. 이거는 이제 인옷을 기운이 오면 도화가 발동을 하죠. 이거는 신자진이 오면 도화가 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도화가 만들어져 있는 글씨도 되지만 내가 애초에 태생이 도화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글씨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이런 운이 오면 도화가 돼요. 그래서 도화라고 해서 무조건 바람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가 되면 이 글씨가 발하죠.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화라는 거는 이 계절의 왕지로서 집중을 시키는 기운이에요. 집중. 한 가지 기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시키기 때문에 누군가 앞에 나오거나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서 집중, 기운을 받아요. 내가 리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운이 오거나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건드려서 이렇게 내가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도화운이 오면.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남자가 찾아와서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도화를 무조건 풍류로만 보시면 이제 그렇다. 하나의 인기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운이 오면 인기가 좀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남의 노출이 된다. 그리고요. 네. 아까 여기 이제 사자 생지에서는 네. 7천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왕지는 음은 2천도인 거예요, 전부 다? 예, 음은 어떤 2,000도에. 거든지 생지는 다 7천도. 아니 여기는 화니까 온도를 정해준다. 화, 화니까. 불이기 때문에. 여기 일묘진에서는 네, 이거는 이제 인은 나중에 인호수 삼합이 때문에 또 7,000도로 가요. 그러니까 화만 온도를 가지고 있죠. 화는 온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우리가 그 화의 숫자는 뭐예요? 2와 7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거를 양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7,000도 우리가 대략하는 게 아니고 숫자가 나중에 나오면 목은 숫자가 뭐냐면 목이 뭐죠? 38인가? 38이잖아요. 네,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병은 2, 7이고 무기는 5와 10이고 이거 4, 9고 1과 6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제 또 합의를 보면 1 앞에 두면 동그라미 땡땡땡 이렇게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뜨겁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큰 글씨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이는 거죠. 7,000도, 2,000도. 그냥 700도 하면 별로 안 느끼면 안 가는 거니까 7,000도 뜨겁다. 이런 하는 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저 위에 거를 잊었거든요. 네, 잊어버렸죠. 아직도 나중에 들어가면 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글씨 봄의 왕지, 묘, 사오미, 오 왕지이기 때문에 도화예요. 신유술 왕지 있고 또 이제 신자진, 해자, 축의 계절의 가운데 글씨. 그래서 수의 그 나중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완연한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화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중간에 열기 다음에 토가 있기 때문에 오 이제 지장간에는 이제 기토로서 좀 조절을 해줘요. 나중에 지장간에 설명할게요. 신이옷을 들어가면 가을의 왕지, 유, 해자축 겨울의 왕지, 딱 동지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밤의 길이가 긴 날짜, 긴 달, 동지가 있는 달, 동지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계절마다 진이 들어가 있고, 봄에 조절하는 기운은 진, 여름을 조절하는 기운은 미, 그리고 가을을 조절하는 술, 겨울을 조절하는 거는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 술, 축미가 각 계절마다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진, 축, 미, 술은 얘네들은 조절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봄에 글씨기도 하고 또다시 여름을 열어가기도 하고 또 수에 보기도 하고 그냥 있으면 토기도 하고 이래서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래서 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글씨의 운에서 오는 운에서 변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해요? 파란만장하다. 변화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술충리가 있으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진은 그냥 있으면
토다. 자체로 있으면 봄을 조절하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럼 또다시 이 글씨가 삼합을 안 배워서 그냥 힘들어. 그냥 있을 때는 각기 토입니다. 각기 토다. 그러나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조토로서, 여름의 토로서, 가을에 영양가 없는 토로서 토생금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조토다 그래요. 좋다. 토생금이 안 된다. 근데 토는 토생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토생금을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 중에서도 다 글씨가 목화토금수가 2개씩 있죠. 2개씩 있는데 유독 토만 4개가 있는데 2개는 쓸모가 없고 2개는 토생금을 합니다. 토생금을 하죠. 그래서 2개는 토생금을 하고 미와 술은 토생금을 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사나 오나 붙으면 화로 가버려요. 술은 인호술이 오면 화로 가버리고 계절을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금기로 남아있습니다. 자체로 있으면 토로 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토생금을 못하기 때문에 뭘 잘하는가? 극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토국 술을 합니다. 근데 이 토는 술토는 물을 막을 수가 있죠. 근데 밑토는 모래처럼 그래서 또 빠져나가요. 토국수도 안 되죠. 거의 화와 같이 씁니다. 밑토는 또. 그래서 사주에 해명이 하면 목으로 가죠. 그런 것처럼 변화가, 토는 변화가 불쌍하다. 주위의 어떤 글씨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변화된다. 그래서 토가 많으면 대운을 살펴봐라. 항상 토가 많으면 대운을 살펴봐라. 그래서 진술충미는 어떤 기운을 닫아요. 닫아. 그죠? 마무리하고 다음을 열어가고. 그래서 닫는다, 뚜껑을 덮는다. 그래서 묘지, 고지 또는 화계. 모든 기운을 닫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끼가 좀 있죠. 다분히 있죠. 그래서 예능성, 예술 감각이 뛰어나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술충리는 화계, 자오묘유는 우리가 이제 운에서 그 도화가 될 수 있으니까 비교적 책에 보면 자오묘유는 도화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인신사에는 영마다, 진술충리는 화계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자오묘유는 운에서 만들고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운에서 만들고 인신사에는 그 자체로 움직여서 반드시 움직여서 다음 기운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영마다. 이제 기운이 왕지로 집중되는 인기예요. 인기살이다. 근데 바람 난다, 뭐 풍류가 있다 이렇게 무조건 해석하시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기살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술충미는 화계다. 뭔가 기운을 정리한다, 마무리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강과 지지를 음양 오행으로 나눠봤습니다. 청강과 지지를 음양 오행으로 나눠봤습니다. 지워도 되죠? 그래서 음과 양은 우리가 그냥 흔히 밝은 거, 음은 어두운 거, 양을 이제 눈에 띄는 거, 음은 안 보이는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오행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청강과 지지 분류했으니까 오행은 목화토금수가 있어요. 목하면 우리가 처음 시작되는 기분이다 그랬어요. 시작한다. 우리 오행 목화토금수니까 그냥 시작 나오잖아요.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목은 시작한다. 그럼 계절적으로 우리가 추나추동하면 봄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봄의 계절이다. 그러면 꽁꽁 얼어붙은 이제 나무나 새싹이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어떻게 뚫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그렇죠. 청색이다. 색깔로는 청색이다. 어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주관이 그다지 없어요. 그죠? 누가 이끌린단 말이야. 그래서 인정이 많다. 그리고 순수하고 여리다. 부드럽다. 인정이 많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나타내니까 어린아이 시절이에요, 우리가. 초등학생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봄은 그대로 나누면, 어린아이는 그대로 나누면 천방지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학교나 단체에서 문권을 금기로서 어른이 금극목을 해서 문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하죠. 왜 그냥 나누면 천방지축 날뛰니까.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좀 천방지축 본래 날뛰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기 때문에 이때 배우면 모든 게 이제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교육을 시작하죠. 인정이에요, 인정. 인정을 나타내고, 그 아침 우리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5개의 시간은 이제 아침 시작하는 거니까 아침이죠, 아침. 아침 뭐 새벽 이렇게 되고 아침 이렇게 되고,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어린아이, 성장기 어린아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으로 봄이고, 방향적으로는 동서남북 이렇게 동을 먼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방향은 동쪽입니다. 방향적으로. 그래서 목이 계시면 동쪽으로 가라, 또는 가게를 하면 동쪽에다 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입문을 동쪽으로 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이 귀신이면. 그래서 방향은 동쪽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나무인데, 우리 천간에서는 가부를 목이라 한다. 가부를 목이라 하더라. 그리고 지지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묘를 목이라 한다. 이렇게 보고 시작하고 열이고 인정이고, 어린애들은 모르니까 뛰어다니고 그냥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요. 그러니까 다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목이 많으면 상처를 많이 입어요. 왜? 인정이 많아서 이끌리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어린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애들 다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는 실패를 많이 해도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말이 나와요. 이럴 때는 또다시 재기할 시작을 인제했기 때문에 뒤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는 꿈이 많죠. 꿈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이 커야 도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기가 많으면 간 크다 막 이렇게 해요. 담력이 좋다 그래서 장기로는 간과 담을 가리켜요. 간과 담. 그래서 목이 너무 많으면 간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사주는 균형이에요. 그래서 많아도 문제, 작아도 문제. 너무 많으면 간, 담이 너무 커서 지나쳐서 어떻게 토를 하죠. 그래서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지나치면 정신 박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족이 이상하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거는 모두 병이 돼요. 사주는 균형입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은 이런 기운을, 성격은 이렇다. 그래서 이제 목이 많으면 월지에 인월에 태어났다, 뭐 묘월에 태어났다, 그냥 이렇게 인정이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는 시작을 했으면 이제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열정을 담당해요. 그리고 펼치는 거예요. 뭔가 위로 펼치는 거. 그리고 열정도 담당하고, 계절적으로는 봄이 지나서 여름이죠. 여름은 노축의 계절이고, 해가 동쪽에 있어서 이제 남쪽으로 가죠. 방향은 남쪽. 남하면 그냥 화의 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남쪽을 가리키고, 색깔은 열정적이니까 붉은색, 적색입니다. 적색. 화는 이제 화려하고, 화려하려면 이제 좀 예쁘게 가꾸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A라고 그래요. 가꾸고 꾸미고 하는 건 내가 좋자고 꾸미기도 하지만 남이 봤을 때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A를 갖추고 겸손해요. 그리고 이제 열정적이죠. 열정적이고 펼치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좀 활발해, 활동적이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지나면 이제 점심쯤 4시에서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4시, 5시 뭐 이런 거를 이제 낮, 정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낮. 그리고 이제 이게 어린아이라면 이제 청소년기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20, 30대 이제 성인들.
말해요. 그리고 천간에서는 병정이 있죠. 병정이 있고 지지에서는 사와 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이제 삼합 배우면 더 적으시면 돼요. 그냥 병정과 사가 있고 이제 열정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뜨거워야 돼요? 심장이 뜨거워야 돼요.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심장과 소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눈이잖아요. 그래서 눈, 시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수족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목, 우리가 이제 목도 있어요. 심소장을 나타냅니다. 오행 중에. 그리고 이제 토. 토는 우리가 양과 음의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계절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환절기라고 그래요. 환절기. 그래서 환절기에 병자들이나 노인네들이 이렇게 무슨 아프거나 이런 게 많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사주에 토가 많으면 변화무쌍하잖아요. 환절기에도 몸을 조금 오염 돋고 조금 이렇게 춥고 뭐 이러니까 조절을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토는 환절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립을 있죠. 중립. 그래서 신용이에요. 신용.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줘야 돼요. 양과 음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이 있어요. 신용. 그래서 중간색, 흑의 색깔, 황색이죠. 황색. 이런 한자, 황색입니다. 색깔로. 그리고 아침과 점심, 오후를 말해요. 오후 시간적으로는 이제 그 중간중간 사이를 말하기도 하고, 토는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렇게도 말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는 어떤 데는 늦여름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환절기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한 중간 정도 어른이 되기 결혼하고 그쯤 되는 것 같아요. 한 30대, 40대 이 정도를 토에 가장 이제 무르익었을 때죠. 열정적으로 이제 여기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펼쳐서 이제 무르익어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예요. 우리가 양과 음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일 꼭대기점이 토입니다. 토가 되고 색깔로는 이제 황색이 되고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조절을 잘하죠. 조절. 그러니까 토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중개업이나 아니면 브로커나 이렇게 중개 연결해주는 역할을 잘해요. 그런 게 있고, 그 천간에서는 무토와 기토가 있고요. 진술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신체 주위에 중간에 있는 거 장기, 미, 비, 미장, 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충을 하면 위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많으면 목국토를 하면 위장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많아도 간도 문제가 되지만 간이 안 좋으면 소화도 안 돼요. 그리고 가끔 우리가 보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위장만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위 내시경은 괜찮은데 그리고 너무 소화가 안 돼서 나중에 간병이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간이 간암이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이 하나가 많아지면 자기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게 극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 비장, 또 토는 우리 얼굴 전체, 그래서 충을 맡고 있으면 성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형수술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각 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 숨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토가 부딪히면 진술충 같은 걸 우리가 기술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기능들이 각기 겉으로는 토이지만 가지고 있는 암장된 글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가 있으면 항상 대운을 살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은 이제 양의 기운에서 토를 붙여서 기울기 시작했어요. 금은
이제 우리가 아주 결실, 가을이 되면 그동안 봄, 여름을 거쳐서 이제 열심 농사를 지어서 가을 되면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이죠. 근데 이제 서리가 와서 계속 나누면 계속 꽃이 피고 이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니까 서리를 한 방 탁 터뜨려줘야 나뭇잎이 말라요. 그리고 시들거든요. 그래서 서리처럼 매정한 거예요. 그래서 금은 서리나 뭐 이런 냉정함을 나타내요. 냉정함을 나타내고 냉정하기 때문에 의리와 직결이야. 끊고 맺는 역할을 잘한다. 그리고 결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금을 재로 쓰는 사람은 현금 융통이 돼요. 현금 융통이 돼요. 그래서 결실, 또 인생에 있어서는 결실이 있는데 한 50대, 40대에서 50대 가장 우리가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 있는 거. 그래, 그때를 말합니다. 40대에서 50대 중장년기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는 저녁 3시에서 5시 이제 어두워지기 전까지를 말하죠. 3시에서 한 5시, 뭐 7시 이렇게도 말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으로는 서쪽이죠. 이제 위에 올라서 서산에 3시, 5시 되면 햇빛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서쪽으로 가고 3시, 5시 되고 근데 천간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죠. 그리고 지지에서는 신유가 있습니다. 색깔로는 금의 가을에 곡식이나 과일을 보면 속을 열어보면 색이 뭐냐? 흰색이. 밤도 쪼개보면 흰색, 사과도 껍질 벗겨을 보면 흰색. 그래서 흰색, 하얀색을, 백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로는 폐대장이, 폐대장. 그리고 폐호흡하고 관련됐으니까 기관지. 또 뼈, 금 하면 좀 단단한 거, 그래서 뼈. 흰색인 뼈와 치아, 뭐 이렇게 되고, 금은 단단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새 금자잖아요, 새. 그래서 이제 이걸 재관인으로 쓰면 문수업이나 영마나 뭐 이렇게 쓰게 되면 수출, 외국, 외교, 뭐 이렇게 무역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차고지, 운수업, 자동차, 수리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금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는 일단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냉정해요. 겉으로는 가을에 식품, 식물들은 단단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 봄을 위해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겉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쌀도 마찬가지고요. 쌀도 씨앗 상태로서 아주 축소된 그걸로 되어 있어요. 쌀이나 밤이나 가을에 수확하는 사과나 배나 이런 걸 모두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봄의 식품들은 저장이 안 돼요. 빨리 먹고 치워야 돼요. 그런데 가을은 단단해져요. 우리 뼈도 이때 되면 루마티스 관절염 먹고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나이 40대, 50대 되면 몸도 하나씩 이렇게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윤활유가 부족하니까 이제 소리가 삐그덕 일어나면서 아이고 앉을 때 아이고 이제 하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은 단단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가을에 과일이나 식품들은 다음에 보관할 수 있도록 단단하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거는 흰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는 이제 가을에 지나서 이제 인생에 노년기가 옵니다. 노년기. 그럼 물은 수는 어둠을 상징해요. 밤이고 그래서 검정색, 흑색을 말합니다. 방향으로는 북쪽이죠. 북쪽. 밤이에요. 밤. 그리고 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물은 모양도 색깔도 맛도 없어요.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물은 자유자재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를 한다는 건 좀 똑똑하죠. 생각이 많다는. 그래서 수가 많으면 근심 걱정이 많아요. 세상 걱정 다 합니다. 혼자서.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밤에, 겨울에, 또 겨울을 상징하기도 하죠. 계절적으로. 겨울에 춥고 이러면 어떻게 겨울에 겨울시에 태어나면 밤에 태어나면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발달이 되죠. 그리고 금수쌍청하면 춥기는 하고 밖에 나가서 하면 얼어 죽고 이러니까 어떻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민한 성격이 겨울에 다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문제도 생기죠. 근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음흉한 생각도 하잖아요. 성욕을 있고 몸을 얼어붙었고 그리고 약간 불감증이나 변태로 갈 확률도 있다. 음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는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미소를 짓고 이제 수를 찾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반대대표를 또 찾게 돼 있어요. 겨울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모든 글씨들은 이렇게 부족한 글씨를 찾게 돼 있어요. 사주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는 내가 많은 글씨 또는 부족한 거, 필요한 거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상징하고, 근데 수는 물이 지나가는 길, 방광, 신장을 나타냅니다. 근데 수가 많으면 겨울을 지나려면 이제 봄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봄을 이렇게 겨울에 그 저장된 곡식을 봄이 될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당히 계산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수 계산을 잘합니다. 분리, 나누고 이런 거, 회계 업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쪼개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쪼개야 되니까 잘 쪼개야 돼요. 잘못 쪼개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잖아요. 봄에 보릿고기 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눠고도 욕심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그 사람들 주위에 보면 분명히 저 집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 보고 인심 쓰는 거 보면 되게 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눠고도 죽는 신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거리 많고 이런 사람이 수가 많아요. 근심 걱정 많고 이걸 계산해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없으니까 짜붙이는 거예요. 근데 수는 이렇게 그래서 신장 방광 나왔고 근심 걱정 그리고 이제 숫자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숫자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지구에서는 당연하지만 지구를 이제 대신하기 위해서 어떤 행성을 찾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있나 보면 물이 있나, 물이 흔적이 있나 그걸 살펴요. 행성에 물에 옛날에 과거에 물이 있었나. 물이 있다는 거는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4대 이제 인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 강 위주에서 태어나서 물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제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행성을 찾더라도 물이 있나 없나 이걸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녹화토금수마다 그 수가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나 없나 숫자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래서 물이 있나. 물만 뻥뻥 얼어있으면 그게 생명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여기서 생명이 있어요. 이렇게 물 고이고 여름에 더우면 모기가 금방 나타나죠. 이렇게 물이 있고 열기가 있으면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럼 물이 있고 열기가 있으면 생명, 목은 생명이에요. 시작하는 걸 보면 생명. 어디에 정착할 거냐? 1, 2, 3. 그리고 이제 토는 우리가 완성의 글자예요. 완성의 글자. 1, 2, 3. 이제 4가 금이 되고 5는 이제 딱 완성의 글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에다가 음양이니까 이제 5를 더하는 겁니다. 6, 7, 8, 9, 10. 그래서 목의 글씨는 3과 38 반대. 파 2, 7이고 토 50. 금 4와 9, 수는 1과 9입니다. 그 시작은 수에서 선생님 과택이 다르네. 그 신경 쓰 빠졌어요? 아? 빠지면 더 좋은데. 그냥 시간 다 됐어요. 목파토금수 숫자는 이렇게 간혹 써먹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로만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배우면 내가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내가 이걸 이제 추정해요. 이게 이제 자기한테 재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육친에서 돈이 돼야 될 때 내가 목이 돈이다. 그럼 이제 38로 가면 되고, 화가 돈이다. 그럼 27로 가고, 토가 돈이다. 그럼 50, 금이 돈이다. 그럼 4.
수가 돈이다. 그럼 이웃. 부동산, 땅, 뭐 이렇게 되고. 화는 그냥 나누면 어떻게 해요?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묻어두면 성질이 급해서 못 살아요. 현금 유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현금이 그때그때 들어오는 거. 토 같으면 이제 토 그대로 흙이니까 땅이나 부동산에다 두면 되고. 금은 그야말로 현금이에요. 현금 유통, 현금 장사하면 되고요. 수는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채나 흘러가야 되는 거. 그러나 이것도 이제 신약과 신강에 따라서 이제 인수나 이런 게 틀려지니까 변화되지만 비교적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할 때는 돈이 있다라는 걸로 보고 그때는 내가 사주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다라고 봤을 때 이제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줘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나중에 제가 저번에 유인을 줬죠. 각 오행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더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 뭐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처음 성선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맹자에서 보면 사람 누구나 착한 마음을 타고난다고 그렇게 보이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잖아요. 뭐 이러면서 순자가 처음에 이제 맹자가 처음 하는 거는 우리가 측은지심을 남이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 측은지심 이게 어디서 태어나냐면 인에서 태어났어요. 인은 뭐예요? 먹기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노행이 정립됩니다. 측은지심이 생기고 우리는 이걸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목화는 우리는 누구나 A잖아요. 그래서 뭔가 착한 일을 해놓고도 약간 내가 안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넘겨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사양지심이라고 해요. 남에게 공을 돌리는 거. 그래서 사양지심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화기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에서 나오는 거. 을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 12지심인가? 12지심. 옳고 그른 거를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을 안다. 그래서 12지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기운에서 A, 그 지혜, 인의 지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행에서 나온 거예요. 수는 이제 12소지심.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옳고 그름을 구분해라. 지혜가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화금수 오행에서 이런 이제 그 마음, 인간의 본성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고 사양지심을 가지고 있고 시비지심을 가지고 있고 수호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의 본성의 본성.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착하다. 그래서 맹자가 그래서 4단 7정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상황에 되면 어떤 현실에 부딪히면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어떤 이제 감정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7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희노, 애락, 이제 뭐 욕망, 그리고 공포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4단 7정이라고 해요. 거기 이제 여기서도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제 오행에 나오는 글씨에서 출발을 했어요. 안 꺼졌어요? 아니 켰어. 왜 켜? 이런 게 포인트지. 그래서 이제 4단 7정에 우리 이제 맹자에서부터 우리나라 이황 태계까지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글씨를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황하고 이제 나이 차이는 상당히 나는데 그 단문을 보내면서 그 태계한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라고 물으면 이제 그 태계 이황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본성이 돼서 이렇게 논하는 글씨가
그 편지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이제 한 120까지 편지가 오고 갔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 칠정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논쟁이라기보다는 태계 이황은 나이가 많고 김대승이라는 사람 그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승한테 물어보는 경우처럼 되죠. 공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서 120가지의 논쟁을 이제 했던 게 이제 역사책에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사람의 심리, 우리가 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심리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공부 많이 하시지.